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GFP에서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1위를 차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에 올랐을까요? GFP에서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는 병력이나 장비, 국방예산 등 수십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기는 군사력 지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무기의 질적인 요소나 전쟁 수행 능력과 같은 비산술적인 요소보다는 정량적인 요소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기에 본 지표가 절대적 순위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며 그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군사력 상위 10개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상비군 34만여 명에 예비군 4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2164점으로 10위를 차지했는데, 전력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무적에 가까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는 2023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줄곧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유럽에서 스페인군과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군 전력은 약한 편이죠. 또한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와 같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을 통해 최첨단 전투기와 군사 장비를 생산하며 나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군사 기술을 아우르며 유럽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위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상비군 43만여 명, 예비군 38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902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0년대 들어 줄곧 10위권 밖이었으나 2024년 8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으며 올해는 한 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서아시아 기준으로 이란,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이며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특히 튀르키예 육군은 매우 강력한데, 이는 냉전 시대의 서아시아 지역의 대공산권 최전방이었기 때문이죠. 튀르키예 군대는 육군과 해군, 공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락타르 드론은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튀르키예 방산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상비군 25만여 명, 예비군 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839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대 들어 전 세계 군사력 5위권을 계속 유지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이나 영국에 그 자리를 내어준 상태이며 올해는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안보문서 개정과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이 육군이라면 일본은 섬나라답게 해군에 많은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현대적 구축함과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해양안보의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F-35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등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상비군 21만여 명, 예비군 4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878점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나 올해는 무려 4계단이나 상승한 7위를 차지하며 다시 10위권 안으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 및 핵전력 모두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하여 강대국이라는 평판에 걸맞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이며 장교들에 대한 대우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좋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자국 방어와 독립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전략적 핵잠수함과 공중발사 핵무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항공모함 샤를드골을 중심으로 한 해군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상비군 14만여 명, 예비군 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785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2020년대 들어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2024년에 이어 6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비군이 다소 적게 느껴지지만 대부분 간부와 상시 유지되는 정예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에 긴급 충원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죠. 특히 특수부대 중 하나인 SAS는 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답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같은 최첨단 함정을 보유하며 핵잠수함 트라이던트를 통해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영국의 독립적 방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공군 분야에서도 RAF는 최첨단 전투기인 타이푼 유로파이터와 차세대 전투기 F-35B를 운용하며 유럽 최고의 공군 전력을 자랑합니다. 5위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비군 48만여 명, 예비군 29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656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대 들어서며 줄곧 6위 자리를 유지해오다 2024년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으며 올해도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군은 절박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총력전 지향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에 비해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4위의 육군력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공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죠.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며 특수전 병력 역시 세계적으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줄어드는 병력을 고려하여 항공모함이나 KF-21, 현무미사일, 군 정찰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무기체계를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군대는 연합방위 체제를 통해 글로벌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협력 사례이며 대한민국은 UN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제적으로도 기여하고 있죠.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상비군 146만여 명, 예비군 11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1184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2020년대 들어 줄곧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핵무기나 ICBM, SLBM, 항공모함을 모두 갖추었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군사 강국인데요. 인도는 자국산 무기 개발과 국제 무기 도입을 병행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NS 비크란트 항공모함과 같은 국산 군사 자산 개발에 성공하며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 등을 도입하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또한 핵잠수함과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핵 능력을 다각화하여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2위를 차지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비군 420만여 명, 예비군 100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0788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줄곧 3위를 유지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요인이겠지만 공동 2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미국만큼 국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없지만 중국 역시 지난 14년간 국방비가 무려 10배나 증가하는 등 국방비 면에서는 미국에 근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2위를 차지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상비군 150만여 명, 예비군 20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0788점으로 중국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군사력이 계속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2위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중국과 공동 2위를 기록함으로써 일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과거 소련보다는 못 미친다고 해도 여전히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군 역시 여전히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강군인 것은 확실합니다.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자국 기술로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것이 원활하게 가능한 국가는 지구상의 미국과 러시아뿐이죠. 거기에 더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미사일군을 통해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핵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은 상비군 133만여 명, 예비군 12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지수는 0.0744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GFP 평가 지표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명실상부 1위라 할 수 있으며 전력 또한 공동 2위를 차지한 러시아나 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크죠. 국방비 천조국답게 전 세계 2위부터 10위의 국방비를 다 합한 것보다 많으며 기술력과 자금력, 정보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군사력의 차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군대는 전 세계에 걸친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통해 독보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약 80개 이상의 국가에 배치된 군사기지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며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 능력을 제공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 군대는 규모와 예산, 기술, 그리고 동맹이라는 4가지 요소를 통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21세기 국제 안보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군사력 상위 10개 국가를 알아보았습니다. GFP 순위 집계 방식은 병력이나 국방비, 병기, 인구 등 주로 산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사의 훈련 수준과 국가의 기반 시설 수준, 무기체계의 운용 능력 및 군수 보급 능력 등 산술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분야의 능력은 평가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본 순위는 대략적인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순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북한은 2024년 36위에서 올해는 34위로 2계단 상승했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024년보다 2계단 하락한 20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2024년보다 2계단 상승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